SK텔레콤에서 발생한 보안 사고, 그 여파가 일파만파입니다. 사고까지는 그럴 수 있다 싶긴 한데 대처 과정을 보면은 과연 이게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가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선 트럼프 취임 100일을 앞두고 경제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현안, 오늘은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SK텔레콤 해킹 사고 굉장히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해킹 우려 방안 해소 방안이라고 그 유심 무상 교체를 발표를 했는데요. 어제는 뭐 대혼란이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28일 오전 10시부터 이제 무상 교체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가입자가 2,500만 명이라고 하고요. 네. 그 대상으로 이제 교체를 다 시행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루에 교체할 수 있는 양을 보면은 15만 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예. 그럼 이거 계산을 해보면 교체하는데 6개월이 걸리고요. 그다음에 재고도 확보가 지금 어려운 상황인데 한 100만 개 재고를 확보했는데 5월 말까지 추가로 500만 개를 더 확보한다고 하니까 전체 대상으로 교체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그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이제 가입자에 대해서 피해가 발생을 하면 여기 이제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그럼 이제 100%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이제 초기에 빠르게 이거를 이제 복구할 수 있는 유심 네. 교체라는 이제 이 대응이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이 더 이제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 이제 고객 서비스 이게 응대가 제한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좀 지금 어려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실제 실행력하고 준비에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불안하게 하는 이런 예, 예. 요인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충분히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가입자들이 특히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심스와핑이라는 범죄가 우려된다고 하던데 이 심스와핑이 어떤 범죄인가요? 이거 보시면 이제 그 휴대폰 안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뭐 전화번호도 있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유심 인증키 값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 가입자 그 식별번호 어떤 네. 누구인지, 그다음에 단말기 자체의 고유번호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런 정보를 탈취를 해가지고 요걸 복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유령기기에 요거를 삽입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오는 문자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정보를 다 탈취할 수 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민감한 메시지를 탈취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융사가 뭐 OPT나 비밀번호 인증 과정을 따로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요거를 우회해가지고 계좌 탈취나 또는 가상자산 많이 거래하시는데 이런 거 탈취도 가능할 수 있는지 이런 범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은행 쪽은 그래도 보안 장치가 여러 겹으로 돼 있어서 비교적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걱정은 많이 될 수밖에 없고 가상자산 쪽은 정말로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 그러는데 이건 소송이 말하는 겁니까? 네, 이제 국회 청원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공동 대응 카페도 지금 생긴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건 뭐냐면 향후에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집단으로 소송을 하겠다. 이제 이런 소비자들의 의지라고 보일 수 있고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통신사가 굉장히 많은 개인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그 단말기 정보도 개인 정보고 뭐 다양한 주민번호랑 인증번호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인정보 보호 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 예. 뭐 프로토콜 지키지 않았다. 이제 이런 게 입증이 되잖아요. 그럼 법적 책임과 동시에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이것도 요구도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기업 평판에 대한 리스크도 커질 뿐만 아니고 아주 직접적인 재무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예.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가입자들 불안이 커지다 보니까 통신사 이탈자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 1,600여 명이 이탈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소식인데 네. 통신사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뭐 공짜폰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파격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네. 이런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네, 그 지금 보조금 신규 개통자에 대해서 네. 지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그 보조금이라든지 아니면 공짜폰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 그런 대응 역량을 신규 가입자한테 또 썼다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또 충분히 논란이 될 수 논란이 있겠네요. 되고 네.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단톡법 위반할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시장 질서를 또 왜곡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려가 굉장히 많을 텐데 당장 유심 교체가 어렵다면은 유심 보호 서비스부터 바로 가입을 해서 네. 혹시 모를 피해를 네, 예방하셔야겠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제 벌써 100일? 이제 벌써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도 100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오래 걸렸죠.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난 네. 것 같은데 이제 100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지율이 뭐 거의 레임덕 수준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네.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봅니다. 맹비난을 했어요. 어떻게 맞습니다. 보셨습니까? 그 이제 100일 맞아가지고 CNN이 조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뭐 41%라는 역대 아주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다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보시면 기록을 더 하얀 밑으로 경신을 했네요. 아주 네 예. 그렇죠. 그래서 뭐 부시, 오바마, 바이든하고 비교하면 너무 이제 역대급수로 아주 낮은 수치인데 이런 여론조사에 비해서 이제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 라고 밝히기보다는 가짜다 이거 가짜 뉴스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백악관 브리핑 시간도 이제 앞당기고 이렇게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진 이유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경제 정책이 가장 큰 몫을 차지하겠죠. 네. 지금 이제 경제 성과 부진하고 두 가지 이제 국제 사회에서 리더십이 붕괴됐다. 이게 중요한 원인으로 보이는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중동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 예, 실패 예. 이제 꼽히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지원을 밝히지 않으니까 서방 사회에서 이제 리더로 그 역할하던 미국에 대한 신뢰가 지금 무너진 상황이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에 보면은 중동 정책도 미국이 굉장히 우선주의하고 일방주의가 강화돼가지고 네. 기존의 협력보다는 비용하고 거래 위주로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과적으로 중동 내 미국의 영향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민 정책도 보시면 아주 강경 이민 정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안에 이민자 사회가 이제 불안하고 갈등도 지속되고 이제 영구적으로 이들이 또 하위 계층 만들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경제 성과가 2025년에 예. 보면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어요. 1.9% 예상되고 있고 고용 시장도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네. 뭐 일자리 많이 늘리겠다고 네네네. 주장했지만 소비 심리도 악화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국제 사회 리더십하고 붕괴하고 그다음에 지금 노동 시장 같은 보면은 저임금 노동력은 부족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고 AI도 적극적으로 도입하니까 일자리 감소 등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예. 이런 그 다중적인 원인으로 지금 여러 가지 안에서 예. 어려운 상황이죠. 네.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이 있는데요. 네. 대통령 취임 뒤의 증시 기록을 정리한 그래픽이 있습니다. 이 그래픽을 지금 보시면요. 네네. 보시는 것처럼 트럼프 취임 뒤에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4거래일 연속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도 증시가 이렇게 조정을 받았다는 거 역시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겠죠? 네, 보시면은 그 100일 동안 미국 증시뿐만 아니고 주요국 증시도 엄청나게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보시면. 보면 이제 낙스닥 같은 경우는 12% 급락했고요. 유로존하고 일본 증시도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결과적으로 보면 트럼프가 그동안 관세 위주의 무역 정책을 아주 불확실하게 펼친 것 자체가 글로벌 투자 심리를 매우 이제 뭐 위축시켰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글로벌 투자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 이렇게 분석을 해서 그렇죠. 이제 투자를 예, 예.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믿음이 약화됐다 이렇게 평가되고 있는데 뭐 바이 아메리카 그래서 지금 실제 뭐 미국 안녕 그래서 우리 좀 자금을 빼내겠다 이런 현상이 사는 바이가 아니라 안녕 바이네요. 안녕 예. 바이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좀 미국 이제 그 국채라든지 이런 주식이라든지 이제 빼겠다 이런 뜻인데 보면은 S&P 500도 보시면 8% 하락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1974년 이후에 대통령 취임 초기에 최악의 성적이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고요. 나스닥도 11.5%가 급락했고 네. 이게 보면 닷컴 버블 이후에 이제 최악의 성적입니다. 100일 동안. 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니케이 지수도 4.5%, 한국 코스피도 2.7%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시장도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미국 자산 매도 현상하고 이제 합쳐져가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뿐만 아니고 네. 미국채랑 회사채들도 이제 다 대거 자금을 빼가지고 자금 유출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식에서도 65억 네. 달러 한 주 동안에 채권에서도 160억 달러가 순 유출된 것으로 집계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지금 100일 동안 주요국 증시가
동반 급락했고 나스닥도 12% 폭락했고 무역 전쟁하고 정책 불확실성이 또 네. 가중이 됐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제 안녕 아메리카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제 미국발 리스크가 전 세계 시장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네. 미국 자본시장이 이제 신뢰를 잃어가는 모습인데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관세에 더 매달리게 될지 또 이게 새로운 미중 갈등의 또 해소의 어떤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네. 지금 이런 관세 정책을 강하게 하고 이제 그러니까 그 중국으로 굉장히 강경한 정책을 유지하는 이유가 미국 내에 그 지지층의 확보를 위한 정책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관세 정책이 단순히 무역 적자를 해소하는 정책이라기보다는 안에서 지지층 확보랑 다시 재선을 위한 돌파구로 사용될 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에 있어서는 양국 모두 사실 경제적으로 지속될 경우 이제 압박을 받는 현상이 예, 있기 예. 때문에 협상은 재개하겠지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런 그 미국 안에서 지지율 회복이나 말씀하셨던 돌파구를 관세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강경 노선을 유지하게 되면은 협상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확실히 성과가 급한 게 미국이다 보니까 많이 그렇죠. 조급한 그런 메시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우리나라와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한미통상협의는 차기 정부 출범 전에 없을 것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밝혔는데 미국 쪽에서는 굉장히 서두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버센트 장관 이제 기존의 인터뷰 좀 보시면 관세 유예 기간이 끝나는 게 이제 7월 8일이잖아요. 예. 7월 8일 이전에 그 우호국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이나 동남아국들하고는 빨리 관세에 관해서 합의를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불확실성을 좀 감소시키는 이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정세는 지금 6월 3일에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거 관세 협상을 하거나 마무리 짓기는 지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이제 그 리더십, 정치 리더십 확보될 때까지 수출 주력 품목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좀 증가될 수 있고 이제 대외 수요 둔화, 그다음에 확률 변동성이 좀 증대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도 결과적으로 한국에는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SKT 이슈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성적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